현대 시조 쓰기에 들어가면서 시조의 형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조의 형태는 단형시조, 중형시조, 장형시조, 양장시조, 옴니버스 시조, 동시조 등 6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시조의 내용면에서는 서정시조, 서사시조, 교훈시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평시조의 형태는 시조의 중심이 되는 형식으로서 3장6구 시미음보로 구성된 시 형식입니다. 시조는 어느 종류를 막론하고 초장, 중장, 종장, 3장의 형식 미학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시조는 각 장이 2구 4음보의 율격을 갖추며 종장 첫 구가 1음벌로 3음절로 고정된 3장시입니다. 평시조의 특성은 간결한 형식미와 단시로서의 서정미학을 구현해내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조라고 하면 평시조를 가리키며 과거 학자들은 그 형식을 3장6구 45자 내로 규정하고 이에서 몇 자를 가감할 수 있는 신축성 있는 형식이라 하였습니다.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3434, 3434 앞에 34는 첫째 구고 뒤에 34는 둘째 구고 첫째 구와 둘째 구를 합해서 초장이라 합니다.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집어 태평년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마지막 종장은 354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해들은 여태 아니 니렀느냐. 제 넘어 소라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애문으로 얻은 결지의 시조 500년 도읍지와 낭구만의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는 이른바 교과서적 평시조의 형태를 오롯하게 갖추고 있는 작품입니다. 한 잔술 등불 아래 못 달릴 건 정일해라. 세월이란 풀섭속에 800개로 지쳐놓은 당신은 귓두리든가 내 가슴에 울었었네. 정환영의 가을 안에 문갑에 쌓인 고요 닦으면 날이 서고 청댄잎 어른데다 달의 몸을 찌를 때면 병풍 속 잠자던 수탉 회오름을 울었다. 이상범의 민화 그리고 민화. 저강에 가라앉은 울창한 대나무숲 단단한 마디처럼 상처가 새겨지고 따숩던 마을 언저리 침몰한다 노을이. 장수현의 강 침몰하는 노을. 정환영의 가을 안에나 이상범의 민화 그리고 민화, 장수현의 강 침몰하는 노을 역시 평시조의 전통적 율격을 한치 오차도 없이 고스란히 담아낸 단아한 시조 작품입니다. 시골집 아랫목에 상전으로 자리했지. 찐득한 진을 모아 속으로만 삭혔는데 정겹고 구수한 나를 왜 모르고 싫어할까. 천숙녀의 청국장. 천숙녀의 청국장도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3장 시조입니다. 유머 감각이 넘치는 이 작품은 투박한 뚝배기에 담긴 청국장처럼 정겹고 구수한 작자의 멋이 곁들여 있는 평시조입니다. 담벽 틈 비집는 대한무렵 바람소리. 겨울도 몸져눕고 동장군도 물러서면 모퉁이 휑하고 돌아 저벅저벅 오실봄. 하정화의 봄마중. 시조는 쉽게 쓰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문학적 깊이와 무게를 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의 행간에 작자가 체험한 인생의 무게, 삶의 철학을 담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정화의 봄마중은 많은 이야기를 압축한 작품입니다. 특히 종장, 저벅저벅 오실봄은 젖은 신발을 끌고 오는 봄비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깔끔한 평시조입니다. 풍지에 바람일고 구두른 얼음이다. 조그만 책상 하나 무릎 앞에 놓아두고 그 위엔 한두 송어리 피어나는 수수나 투술한 전복 껍질 발달아 등에 대고 따뜻한 별을 지고 누워있는 해영수선. 서리고 잠들던 잎도 굽이굽이 펴이네. 등에 비친 모양이 더욱이 연연하다.
웃으며 수줍은 듯 고개 숙인 숭이숭이 하얀 장지 무늬에 그리나니 수묵화를 이병기의 수선화의 셋째 수 종장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시조의 생명이라고 불리는 종장 첫 어절이 석자가 아니라 두자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애는 고시조 작품에서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조를 창작하고 있거나 관련 학문을 연구하고 있는 일부 시인 및 학자들이 강조하는 종장 첫 어절의 석자 분물률 주장은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나무는 알되 숲은 모르는 소치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람 선생의 수전화 셋째수를 시조가 아니라고 치부해버리는 이런 시조가락을 이해하는 온당한 태도가 못됩니다. 흔히 서양 사람들은 수치 개념을 얘기할 때 한자면 한자, 두자면 두자로 자로 잰 듯이 엄격성을 띠고 있는 반면 우리의 수치 개념은 두서너자, 서너자, 너댓자식으로 융통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조의 경우 한자가 넘쳐도 좋고 한자가 부족해도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시의 율격처럼 평측, 가군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조는 융통성을 지닌 우리 민족성처럼 엄격한 자수보다는 운율과 가락, 내재율을 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장 첫 어절의 석자 규칙이 무너졌을 경우 자유시와 시조의 변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형식 장치인 시조의 개성을 고수하고 나아가 3543이라는 절묘한 가락을 지키자는 것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조 시인들의 공통적 견해이자 묵계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시인으로 데뷔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조의 형태를 잘 체득해야 합니다. 시조의 전격이 몸에 배도록 혹독한 훈련과 고도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문단 데뷔 4, 5년차까지는 철저하게 정형을 잘 지키고 종장 첫 어절의 석자를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시조의 형식상 특징을 이끌어 가람 이병기는 정형시라 규정하였고 노산 이은상은 정형이 비정형 시이며 비정형이 이정형의 시형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 정형된 시형이라든가 정형시이면서 정형시가 아니며 정형시가 아닌 듯 하면서도 정형을 갖춘 시라고 한 그 배경에는 자수율을 기준으로 삼은 주장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침은 창작을 부동하게 구속하게 만든다고 하였듯이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평시조의 형식 규정은 맹점이 많은 것입니다. 1930년 도남 조윤재 박사가 평시조 2759수를 표본 조사한 결과 초장율격 3434와 일치하는 작품은 47%, 중장 40.6%, 종장 3543과 맞아떨어진 작품은 21.1%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확률론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초중종이 평시조의 정형과 일치하는 작품은 고작 4%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조동일 서울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전체의 4%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정형으로 삼는다면 평시조는 그 실상과는 사뭇 다르게 이해되고 시조 창작의 방향도 왜곡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평시조는 자수율보다는 내재율을 중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평시조 변형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모처럼 지는 꽃 손에 받아 사방을 두루 둘러본다. 지척엔 아무리 봐도 놓아줄 손이 없어. 그 문전 닫기도 전에 이 꽃잎 다 시들겠다. 김상옥의 그 문전. 마루가 햇빛에 쪼여 찍찍 소리를 낸다. 책상과 걸상과 하병, 그 밖에 다른 색깔들도 다 숨을 쉰다. 그리고 주인은 혼자 빈 꽌짝처럼 따라 떨어져 앉아있다. 김상옥의 빈 꽌짝. 목숨을 끊은 양 누워 슬픔을 책임질 해도
내기엔 피닿는 소리, 살삭이는 소리. 산, 너는 죽어서 사는 너무도 큰 목숨이다. 그 황토 무덤을 파고 슬픔을 매장하고 싶다. 다시는 울지 않게 천의 현을 다 울리고 싶다. 풀나무 그것들에게도 울음일랑 안고 싶다. 어느 비바람이 와서 또 너를 흔드는가. 뿌리처럼 해도 누더기처럼 덮여오는 세월. 깊은 잠 가히 눌린 듯이 산은 외치지도 못한다. 이금배의 내가 왜 산을 노래하는가에 대하여 깊은 암벽 두드리자 숨은 모닥불 일어서고 날선 돌작살에 끌려온 선사의 바다. 겨울밤 내 꿈하늘 가른다. 우우 고래떼 송선영의 겨울 안각하 방구대. 가 이를까 몰라. 살도 뼈도 다 삭은 후엔 우리 손 깍지 끼었던 그 바닷가 물안개 절이 피어오르는데 어느 날 절명시 쓰듯 천일염이 될까 몰라. 윤금초의 천일염. 여기서 김상옥 선생의 그 문전이나 빈괴짝 그리고 이금배 선생의 내가 왜 산을 노래하는가에 대하여 송선영 선생의 겨울 안각화 방구대, 윤금초 선생의 천일염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들 작품을 편의상 평시조 변형이라고 가정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평시조 변형이란 말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쳐 말하면 이들 작품이 교과서적 평시조 형태에서 약간 벗어나 있을 뿐이지 넓은 의미의 시조 개념으로 보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조의 정형규칙에 의한 자수 개념으로 따지면 그 전격에서 한두 자 넘치거나 모자라는 것 혹은 율격이 약간 변화를 가져온 것뿐이지 평시조 변형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굳이 평시조 변형이라고 구분한 것은 교과서적 평시조와의 변별성을 살피고 그 장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김상옥 선생의 빈괴짝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루가 햇빛에 쪼여 찍찍 소리를 낸다. 책상과 글상과 하병, 그 밖에 다른 세간들도 다 숨을 쉰다. 그리고 주인은 혼자 빈괴짝처럼 따로 떨어져 앉아있다. 빗금 하나는 구와 구의 구분으로, 빗금 두 개는 장과 장의 구분으로 구획지어 읽으면 이 단형 시조의 이미지는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올 것이며 시조의 가락 또한 낭창거리는 리듬을 탈 것입니다. 이처럼 시조는 융통성이 많은 자유로운 시인 것입니다. 음수율이나 음보율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율격을 잴 수 없는 정형시인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 민족의 공동체 의식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신명처럼 독특한 내재율이 살아있는 형식의 체험의 시인 것입니다.